이제 뭐 나오고 있는 얘기만 살펴보면 이제 황선홍 감독은 과연 차기 성인 대표팀 감독이 될 수가 있을까? 전력강화위원회는 6월 A매치 전에 정식 감독을 선임할 계획이고, 일단은 황선홍 감독이 태국전에 완승을 거두면서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으로 떠올랐다. 이거는 근데 이제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황선홍 감독이 태국전을 패배하지 않고, 물론 이제 태국과의 경기였고 이제 태국이 아무래도 실력차가 우리랑 많이 나기 때문에 뭐 이거를 만족스럽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황선홍 감독도 분명히 뭐 명단에 있을 수는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임을 해야 되는 시기가 6월 6일, 6월 11일 요 두 경기 전에 선임을 한다는 거거든요. 월드컵 예선 경기잖아요. 근데 요때 이제 그 감독이 오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미 월드컵 예선 통과를 거의 해놓은 상태예요. 이게 순위표인데 우리가 승점 10점이고 중국이 7, 태국이 4, 싱가포르가 1점인데 일단은 1등과 2등만 가거든요. 근데 일단 싱가포르는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두 경기 남은 상태에서 태국은 우리를 따라올 수 있습니다. 승점을 보면 우리가 모두 2번 모두 지고 태국이 2번 모두 이기면 승점이 똑같아지죠. 그런데 득실차에서 큰 차이가 나서 사실상 우리는 2차 예선을 통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6월 달에 있는 이제 2차 예선이 약간은 친선 경기처럼 좀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 물론 이제 싱가포르와 중국이 아무래도 우리랑 실력 차이가 좀 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5월 달쯤에 감독을 선임해서 감독이 6월 달에 약간 부담을 좀 내려놓고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주는 게 참 좋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감독의 이름이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선홍 감독에 대한 몇몇의 이제 그 매체를 보면 선호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 뭐 중앙일보 기사인데, 소방수 미션을 클리어한 황선홍 원팀 성적 올림픽팀 3마리 토끼를 잡았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시기상조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두 경기를 한 게 태국과의 두 경기였고, 그리고 이제 태국이 아무래도 우리랑 좀 실력차가 많이 나고 있었는데 경기력이 우리가 좋지 않았죠. 다른 기사를 봐도 황선홍 감독이 어수선한 대표팀을 잘 추슬러서 분위기를 바꿨고 결과도 얻었다. 그래서 외국인 감독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검증을 받은 만큼 올림픽과 대표팀 겸직도 가능하다. 요것도 이제 요런 얘기들이 약간은 시기상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황선홍 감독도 사실은 애초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황선홍 감독도 뭐 어제 경기가 끝난 다음에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미 황선홍 감독은 인터뷰를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할지 몰라도 황선홍 감독은 나는 생각해 본 적 없다. 나는 올림픽 감독이고 올림픽 예선에만 일단은 집중할 거다. 황선홍 감독이 정식 감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니까 나는 거기까지 생각한 적 없다. 내일부터 다시 올림픽 대표팀 선수들이 귀국을 하기 때문에 23세 이하 아시안컵, 그러니까 올림픽 예선에 참가할 명단을 결정해야 된다. 여기에만 집중할 거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표팀에는 내가 아니라 좋은 감독님이 오셔서 대표팀을 맡으면 대표팀이 더 좋아지고 건강해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새로 오실 감독님과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계속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황선홍 감독 자체도 대표팀 감독에 대한 그런 욕심을 내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황선홍 감독이 이번 임시 감독 두 경기를 잘 이제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은 아주 크다. 지금 이 임시 감독을 갑자기 이 감독을 맡아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못하면 리스크가 엄청 큰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 들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감독이 나타나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황선홍 감독이 이 팀을 어쨌든 맡아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해서 어쨌든 결과물을 잘 일단 뭐 경기력은 좀 안 좋았지만 결과물을 좀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이강인과 손흥민의 그 이제 안 좋았던 그 분위기도 황선홍 감독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일단은 마무리를 지어 놓은 거라서 황선홍 감독이 이번 임시 감독을 통해서 우리 국가대표팀에 희생을 해준 거,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고맙다. 근데 이제 그 경기 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그걸 봐야죠. 일단 황선홍 감독이 아시안게임에서의 결과물 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태국전 2연전을 가지고 결과를 냈다. 그러니까 감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면 일단은 안 되고, 만약에 황선홍 감독이 이제 올림픽을 거치면서 정말 전술적으로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다. 뭐 어떠한 반박도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그런 기량을 보여준다. 전술적으로. 그러면 모르겠으나 태국전과 아시안게임은 그게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갖는 그런 결과물로 평가를 받기는 좀 힘들다.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될 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일단은 이번 태국전 두 경기도 그리고 올림픽 대표팀 경기를 봐도 이제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죠. 우리 국가대표팀에 선임되는
감독은 그냥 딱 앉아서 월드컵 당장 이제 눈앞에 있는 월드컵만 일단은 뭐 어떻게 잘해봐 이게 아니라 좀 길게 보면서 대표팀의 스타일도 조금 만들어주고 대표팀의 전술적인 기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감독. 왜냐면 그래야 A 대표팀이 그런 감독이 와서 스타일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에 따라서 연령별 대표팀도 스타일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 스타일 자체가 우리 대표팀의 하나의 컨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여러 국가들이 이제 오랜 시간을 들여서 본인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스시타카 막 이러면서 이제 패스에 대한 그런 컨셉을 만든 게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만들어가는 플레이 잘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때 벤투 감독을 선임할 때 처음 생각했던 게 4년 동안 이 감독이 맡아서 벤투 감독이 이제 어쨌든 추구하는 방향성 그리고 그 방향성이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방향성과 일치했다. 볼을 조금 더 우리가 소유해보고 뭐 상대가 더 강팀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약간은 수비적으로 나가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턴, 빌드업 패턴을 가지고 공격을 해보겠다. 역습을 한번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4년 동안 벤투 감독을 통해서 만들어 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스타일 자체가 구축이 되는 건 시간이 참 오래 걸립니다. 국가대표팀이 아무래도 매일매일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제 길게는 세 달에 한 번씩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기를 이게 조직력이 좋아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만들어졌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또 금방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벤투 감독이 쌓아놨었던 그 4년 동안의 그 데이터, 4년 동안의 그 조직력이 클린스만 감독이 된 다음에 사실상 정말 희미해졌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클린스만 감독과 벤투 감독의 가장 큰 차이는 그거였습니다. 벤투 감독의 축구에 대한 이제 호불호. 벤투 감독 때는 나는 벤투 감독의 스타일 마음에 든다. 나는 벤투 감독의 스타일 마음에 안 들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벤투 감독이 나는 별로였던 것 같은데 그럴 때도 벤투 감독의 스타일에 대한 이 지적이나 이런 게 있었던 거지 스타일이 아예 없다 이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클린스만 감독 때는 우리가 무슨 축구를 도대체 하는 걸까? 볼을 점유하는 걸 하는 걸까? 역습하는 걸 하는 걸까? 아니면 뭐 이제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거냐? 등등등. 이게 뭐 스타일 자체가 좀 없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좋게 말해서 뭐 자율축구, 아주 그냥 선수들의 그 개개인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축구 그런 거였지만 말이 좋아서 그렇지 사실은 전술적인 색채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벤투 감독이 쌓아나왔던 그 약간의 방향성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축구협회가 그 김판곤 위원장이 있을 때 요 만들었던 방향성이 현대 축구의 트렌드와는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이제 월드컵에서 이제 세계 축구의 트렌드가 좀 볼 수가 있다. 4년마다. 그게 월드컵이잖아요. 근데 그때 보시면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팀들이 특히나 이제 우리처럼 완전히 강팀도 아니고 완전히 약팀도 아닌 그런 팀들이 이제는 본인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월드컵에 나옵니다. 모로코, 일본, 뭐 호주, 한국, 사우디. 근데 그런 팀들의 공통점이 정말 수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내려가지 않고 내려가는 것보다는 약간은 높이 있다가 끊어낸 다음에 우리의 공격 패턴 한번 우리의 공격 패턴 한번 이렇게 어떤 팀을 만나든 본인들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게 이제 세계적인 좀 트렌드에 가깝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쨌든 그냥 단순하게 수비 축구가 아니라 약간은 볼을 점유하면서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라인을 굉장히 좁게 형성하는 뭐 그런 이제 공통점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공통점들을 벤투 감독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게 뭐 완성도가 높냐 안 높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의점들이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벤투 감독이 방향성을 일단 잡아놨으면 여기에 맞게 이제 우리가 좀 가지를 펼쳐 나가는 그게 이제 그 다음 스텝이 됐어야 되는데 이제 최근에 1년 동안 그게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선임을 해야 되는 감독은 이제 우리가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위약금 때문에 연봉을 많이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감독들은 애초에 데려올 수 있을 만한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된다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루머로 나오는 감독들 있죠. 르나르가 올림픽 끝나고 국가대표팀 맡을 수 있다고 하더라. 코쿠, 귀네슈가 뭐 우리 언론사들에게 전화를 해서 나 한국 감독에 관심 있다 라고 했더라. 등등등 여러 이제 감독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면 또 신태용 감독이 6월 달에 인도네시아와의 그 계약 기간이 끝난다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명단만 이렇게 막 나오는 게 일단은 좋은 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명단만 이렇게 막 쭉 나오는 건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스타일이 없어서 우리 축구협회 자체가 방향성을 뭔가 만들지 못해서 이런 것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시즌에
토트넘이 감독 선임할 때 여러 이름이 나왔습니다. 페예노르트의 슬롯, 나겔스만, 그리고 뭐 아모림, 그리고 이제 여러 이름이 나오다가 포스테코글루, 이런 이름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런 이름들이 토트넘이 그때 이제 하나의 기준을 세웠어요. 우리는 이제 수비적인 축구 안 한다.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조금 더 만들어가는 축구. 아스날, 맨시티, 리버풀 같은 본인들만의 조직력을 가지고 빌드업을 해서 볼을 소유하고, 그래서 비슷한 스타일을 가진 감독들만 나왔습니다. 이름이. 그게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인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누가 전화했더라, 누가 관심 있어 하더라, 누가 계약 기간이 끝났더라, 타지키스탄의 그 세그르트 감독이 계약 기간이 끝나서 아시안컵 때 잘했었는데 막 계속 이런 얘기만 막 나오잖아요. 스타일도 다 달라요 사실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축구협회가 일단은 내부에서 이미 잘 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감독에 대한 이 리스트업을 할 때 대충 그냥 연봉만 딱 정해놓고 이 연봉에 맞는 이제 이름 한 20개, 30개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우리 스타일에 맞는 감독들을 쭉 뽑고, 그렇게 이제 일단은 우리 대표팀이 가야 될 방향을 정하고, 그게 그 전력강화위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감독을 여기서 이제 연봉에 대한 걸 추리고, 그리고 이제 뭐 연봉에 맞는 사람이 없다면 이제 유럽의 이제 여러 이제 팀들을 돌아보면서, 유명한 감독들은 아니지만 약간 감독에 대한 스타일이 우리랑 생각이 똑같고 그런데 연봉은 어느 정도 이제 저렴한, 유명하지 않은 그런 감독들을 선임하는 게 우리 대표팀에게는 가장 먼저 그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5월 초쯤에는 감독이 선임된다는 얘기가 뭐 유력하니까 좋은 프로세스로 감독을 선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